자,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빛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무엇이 있냐면, 파동성이라는 것이 있고, 파동성, 그 다음에 입자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빛은 대표적으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회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굴절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파동의 성질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입자성은 대표로 전자, 입자니까 그래서 모든 직진성을 갖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랬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 이제 아인슈타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인슈타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일반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거든, mc제곱. 그런데 사실은 그걸로 노벨상을 받지는 않으셨고요. 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으셔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명해진 건 이 광전 효과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상대성 이론은 먼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먼저 광전 효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할게. 광전 효과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광전 효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체크 좀 해줄까? 광전 효과. 빛을 비출 때 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전자라고 해서 그 광전 효과에 의해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지? 자, 빛을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 광전 효과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잠깐만 봐줄까? 자, 여기서는 잘 봐야 돼. 여기에 금속이 이렇게 있어요. 금속이 얘가 있는데, 이 금속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원래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이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나오는 걸로만, 표면적인 걸로만 잡아주도록 하면서 나중에 이해가 되면 더 깊이 들어가 주도록 할게. 여기서 지금 얘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 거야. 여기서 이제 빛을 비춰줄 것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비춰줄 거야. 여기 천천히 들어요. 그런데 요 전자가 방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요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줄 테니까 봐봐. 40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이 전자는 뛰쳐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 그런데 자, 다시 후레쉬 두 개를 비추면 만나는 지점에서 밝기가 어떻게 되니? 굉장히 밝아지지. 그럼 빛이 합쳐지면 에너지가 쌓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빛 에너지를 10을 주고 또 10을 주고 또 10을 주고 또 10을 줬어. 그러면 결국엔 합쳐지면 얼마가 돼? 40이 돼서 얘를 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인정? 근데 문제가 생겨. 이 빛이 누적이 돼서 더하기가 돼서 40이 됐으면 얘를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나가더래. 근데 이번에 또 10을 주고 또 10을 주고 이번에 또 20도 줘보고, 에이 미치겠네, 30 주고 막 쌓이게 막 누적되게 줘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전자가 방출이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이 빛은 누적이 돼서 에너지가 쌓일 수 있는 건데, 이 전자가 나가는데 40만큼 필요해. 그래서 10, 그럼 벌써 얼마야? 벌써 40, 50, 60, 70, 80, 90, 100, 110인데도 안 나가더래요. 그런데 이 빛 에너지를
에너지를 얼마? 40만큼을 주면 그때서야 전자가 방출이 일어나더랍니다. 나더래, 현상이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빛은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내가 누적이란 말을 어디다 쓴 것 같아요. 에너지에 누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만큼은 누적이 일어나는 거 맞아. 근데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이 누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40을 주어야지만 그제서야 나간대. 그러면 이건 파동의 성질, 빛이긴 한데 파동의 성립이 안 된 거고 이만큼 받아야지만 나가는 입자의 성질, 입자성이라는 말을 쓰면 설명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의 성질을 없다가 아니라 얘는 파동성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의 성도 존재하더랍니다. 그래서 파동의 성질도 있고 입자의 성질도 두 개 다 상황에 따라 이럴 때는 파동성의 성질을, 이럴 때는 입자의 성질을 띠더랍니다. 그래서 얘를 이중성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요 얘기가 되어졌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 조금 더 여기서 빛의 파동성으로 예상한 결과. 자, 예상한 파동성이라고 했을 때 예상한 결과를 보면은 빛의 진동수가 무관하게 비추는 빛의 세기가 센 경우 광전자가 방출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선 상황이 다르게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센 빛을 비추더라도 방출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진동수와 상관없이 여기서 센 에너지를 줬다는 뜻이야. 센 에너지를 주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광전 효과에서는 진동수보다 작으면 아무리 세더라도 어떻다? 그렇다라면 여기서는 이 전자가 방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빛의 세기 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고요. 누구랑 관계를 하고 있다? 진동수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실험에 대한 해석을 너희들이 흡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동수의 문제구나 라고. 근데 세기는 뭐고 진동수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진동수는 배웠죠. 얘는 세기는 이제 진폭적 개념이거든. 일단 내려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전자 방출에 필요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세더라도 계속 주면 누적이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빛의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크면, 여기서 특정 진동수가 크면 빛의 세기가 약하도 광전자는 방출돼. 다시 한번 증명된 거야. 세기와 상관없이 진동수라고 하는 관계가 이어지는구나. 빛의 세기가 세면 에너지도 크므로 방출되는, 여기서 세면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져야 된다 라고 했는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세기와 관계가 없이 광전자 수. 자, 여기서 갑자기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줄게.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금속이 놓여져 있고 여기에 있던 전자가 방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40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근데 내가 이쪽에다가 색깔펜을 다른 거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 근데 어떤 특정 진동수, 어떤 에너지를 줬어요. 에너지를 줬는데 얼마를 줬냐면 100만큼 주었다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 이 100을 받은 것 중에 40은 무엇에 썼어? 나가는 데 썼죠.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60만큼의 에너지는 나머지 이 60만큼의 에너지는 전자가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었을까? 요거를 간단히 관계식으로 정리한다면 넣어준 에너지, 당연히 B씨여야 되겠죠.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방출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에 그 전자가 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이때 세기는 빛의 세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고 누구랑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진동수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었을까? 오케이. 자, 일단 먼저 끊고 가도록 할게요.